고금소총 야담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스님이라오. 옛날 윤생이라는 사람이 관서지방을 유랑하다가 어떤 총가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마침 비를 만나 계속 묵게 되는 일이 있었다. 총가의 안주인은 비록 나이는 들었으나 말본새와 행동거지가 그냥 시골 노파 같지는 않아 보였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그 안주인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보시오. 심심하지 않으시오? 내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으니 한번 들어보시겠소. 어떻소? 그것 참 좋소이다. 안주인의 말에 마침 무료해하던 윤생이 기다렸다는 듯 흥미를 보이며 대답하였다. 그러니 곧 주인 남자가 당황스러워하는 낯빛으로 다급히 안주인을 말리고 나서더니 말하였다. 당신은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또 들추어내서 하려고 하오. 그 창! 남편의 퉁퉁거리는 말에 안주인이 남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나 나나 다 늙은 마당에 그 얘기를 한다고 한들 뭐가 그리 해로운 것이 있으며 뭐가 그리 수치스럽겠소. 그러더니 안주인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나는 본시 초산 기생이었답니다. 내 나이 16살 초산에 부임한 사또와 사랑에 빠져 그와 함께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또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되었는데 나를 끔찍이도 총애하던 사또가 쓰고 있던 진물이며 창고의 곡식 등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저에게 주며 말하였답니다. 내가 급히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너와 함께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구나. 그러니 여기 남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너도 곧 뒤따라 한양으로 올라오거라.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때를 기다려 함께 백년해로 해보세나. 그리할 수 있지? 사또의 말에 나는 울면서 그것을 허락하였지요. 하지만 그가 떠난 후 그의 애틋한 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내 그가 준 것을 모두 폐물로 바꾸고선 동자 한 놈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때마침 그때가 겨울이라 큰 눈이 내리고 가던 길마저 잃게 되었지 뭡니까? 그래서 말잡이를 해주던 동자에게 말을 버리고 길을 찾게 하였더니 불행하게도 녀석이 눈 속에 빠져 한참을 헤어나지 못하더니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혼자서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다리는 얼어 걸을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설상가상 날까지 어두워졌으니 눈앞이 한 채 앞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숲 사이로 깜박거리는 등불이 보이지 뭡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전 먹던 힘을 다해 기다시피 눈 속을 파헤치고 가서는 문을 두드리고 보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남자였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어보니 방 안엔 탁자 위에 부처님 한 분만 계실 뿐 아무도 없어 조용하더군요. 허나 아랫목이 따뜻하고 등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누군가 있기는 있는 듯 싶었지요. 그러나 처지가 처지인지라 주인 승낙이고 뭐고 내 알 바 아니고 일단은 몸부터 녹이는 것이 먼저인지라 방 한가운데 퍼질러 누웠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온몸이 눈처럼 사르르 녹으면서 이번에는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치마며 저고리며 걸친 것이라곤 다 벗어져치고 소국바람으로 누웠더니 열이 좀 가셔지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한동안 몸을 추스르는 것도 잠시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도 모를 스님 한 분이 내게 사납게 달려들더니 저를 범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며칠은 굶은 듯 사나운 짐승 같은 스님의 힘을 도저히 당해낼 도리가 없더군요. 하물며 깊은 산중인데 누가 와서 도와줄 리도 만무하고 그렇게 저는 하염없이 당하고 말았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윤생은 안주인의 말이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 듯하여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다. 방 안엔 탁자 위 부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디서 스님이 갑자기 나타나 부인을 범한단 말이오. 귀신이라도 본 것이오? 혹시 귀접을 하신 것을 착각한 것이 아니오?
그렇지요. 제가 들어갔을 땐 탁자 위 부처님 밖에 없었지요. 스님이라곤 콕배기도 보이지 않았으니 아무도 없었던 게 맞지요. 그대 말대로 기접이라면 기접일 수도 있겠구려. 정신 나간 상태였으니. 안주인의 의미심장한 말에 궁금함이 극에 달한 윤생이 안달난 목소리로 다음 이야기를 재촉하였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구려. 네, 더 이상 끊지 않을 테니 어서 말해보시오. 윤생의 안달난 다그침에 안주인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사건은 이러했답니다. 엄동설한의 날씨에 반정신을 잃고 넋이 빠진 처자가 방문을 열어젖히더니 갑자기 스님이 수행 중인 방 안으로 들이닥쳐서는 자기 집인 것처럼 벌러덩 드러누워 걸친 옷마저 벗어 던지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으니 이를 보다 견디지 못한 스님이 탐욕을 참지 못하여 벌어진 일이었던 게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방 안엔 탁자 위에 부처님 따위는 없었던 거랍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수행하던 모습을 부처님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본래 이 스님은 이미 10여 세 때부터 삭발 출가하여 생식하면서 혼자 암자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때 나이 28세였지요. 계행이 비록 높았으나 그날만큼은 어찌된 일인지 정욕의 온몸을 지배당하였으니 10수년간의 수행이 한순간에 무너진 날이 되었다 하더군요. 하여간 그렇게 어색한 밤이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되어 가던 길을 서둘러 가려 하였으나 눈이 처마에까지 쌓여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하루는 이런 이유로 또 하루는 저런 이유로 암자에서 겨울을 나다 보니 어느덧 나와 스님의 정이 눈 쌓이듯 소복소복 두텁게 쌓여만 갔답니다. 그러던 하루는 스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보시오. 인연이란 것이 참으로 묘하지 않소? 나도 당신을 찾지 않았고 당신 또한 나를 찾지 않았건만 길에 첩첩이 쌓인 눈이 나와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었으니 비록 나의 계행은 당신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당신의 절개 또한 나로 인하여 이지러졌으나 이는 하늘이 당신과 나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리 한 것이라 나는 생각하오. 그런데 그대는 어찌 꼭 옛 랑군을 찾아가서 첩이 되려고 하시오. 하늘의 인연에 따라 나와 함께 해로하여 안락을 누리는 것이 어떻소이까? 그 스님의 말이 나 또한 생각하여 보니 이치에 맞는 듯 하지 않겠소? 하여 그날로 한속하는 스님을 따라 속세에서 살게 되었는데 훗날 세월이 지나고 아들과 딸을 낳아 집안까지 넉넉해지니 이 어찌 하늘의 이치가 아니겠소. 그 말에 윤생이 집주인 내외를 번갈아 쳐다보자 안주인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그러하지요. 눈치채셨겠지만 저 옆에 뾰루통한 얼굴을 한 노인네가 바로 그날의 환속한 스님이라. 그렇게 안주인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더니 입을 대빨이나 내밀고 삐쳐있는 남편을 달래며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윤생은 방 안으로 들어가는 노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묘한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비가 그치니 윤생은 멈추었던 유람을 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다 한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요즘 이랬다간 쇠고랑 찬이 절대 이래선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하튼 인연에 대한 좋은 글귀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시작되었어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